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음악TV 수요 스페셜 민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선행시민을 파렴치 범으로 몬 경찰, 또 거기다가 경찰을 편드는 검찰, 이 공권력의 전횡을 고발하는 그런 시민이 있어서 한번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먼저 그 영상을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인데요.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고, 우리 타이트하게 잡으셨죠? 예. 예. 뭐 시비가 붙었습니다. 경찰이 잡고 있다가 뭐 막 시비가 붙는 중에 경찰이 어디 데리고 가네요. 아유, 팔을 꺾어 가네. 이게 범인인지 시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민이라는데 이렇게 팔을 꺾어 가고, 이 경찰이 시민을 먼저 밀고, 먼저 미는데 시민이 같이 이렇게 밀었는데 뭐 수갑을 채우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영상이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잘 못 보셨으니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디서 길거리에서 백주대낮에 시비가 벌어집니다. 경찰관들이 둘 있고요. 뭐 장소가 옮겨지고 서로 신경이가 되는데, 이렇게 꺾여서, 시민이 꺾여서 오고, 이게 파출소 내부인 것 같은데, 팔이 꺾여서 들어옵니다. 자, 파출소 내부에 앉혀졌는데, 그 전에 이제 사건이, 경찰관이 먼저 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저쪽 시민이 뭐 미는데, 이제 다시 경찰서 내부로 하는데 수갑이 채워지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영상의 주인공이신 올해 50세 되신 50살 된 유정아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영상을 봤는데 우울한 게 있고, 지금 보니까 그 이후에 한 6년 네. 여러 가지 뭐 생계도 다 지장을 받고, 네. 또 지금 연세가 꽤 되셨지만 아직 그때 결혼도 못하고 가정도 못 이루고, 네. 이렇게 지금 아직까지 재판, 네. 민사재판은 이기고, 그 다음에 인권위원회에서도 그쪽 경찰관 징계를 하라고 그랬는데, 네네.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네. 그런 다음에 민사재판에서 300만 원을 그 경찰한테 물어주라고 그랬는데, 다시 이제 형사재판으로 갔는데, 네. 지금 이제 선고만 8월 10일 남았다고 그러죠? 네네. 예. 자, 우리 유종아님은, 네. 거제도가 고향이고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한 6년 전에는 그때 사업을 하셨던 걸로 네. 알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거부터 좀 얘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네. 2014년도 10월 달입니다. 예. 지방을 내려가려고 영등포역 앞에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택시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예. 열차를 타러 가다가 가는 중에 그 여성 노숙인이 엉덩이를 드러낸 채 앉아 있고, 남자 노숙자로 보이는 사람이 엉덩이를 만지면서 추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등포 역전 앞에. 예, 예. 노숙자들이 꽤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한테 당장 그만두지 못하느냐, 행동을 멈춰라 이러고 남자를 내쫓고 여자 보고도 옷을 입어라. 그렇게 하고 옷을 입게 하고, 왜 밝은 낮에 이렇게 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찜질방 가고 싶은데 찜질방 갈 돈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계속 먹을 것 같으면은 돈을 줄 수가 없다. 술을 안 먹는다고 하면은 찜질방을 가겠다고 하면 찜질방비를 내가 주겠다. 갈 거냐 이렇게 하니까 찜질방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곳에 있어봤자 남자
노숙인들한테 괴롭힘만 당할 것 같아서 찜질방 가라며 10,000원을 줬습니다. 가지고 이제 찜질방 간다고 그 여자분은 갔습니다. 네. 갔는데 그 주위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들이 이제 10일 그 노숙자들. 그렇죠. 뒤에 알고 보니까 노숙하는 분들이. 그래서 왜 상관도 자신의 일도 아닌데 남이 이렇게 간섭하느냐면서 시비를 걸어왔고. 유정원님한테. 네. 그래서 그 앞 파출소가 보이길래 이제 약자들, 힘없는 약자들 괴롭히면은 파출소 신고하겠다라고 하니까 신고라는 말에 신고 우리가 해줄게 하면서 그 남자 노숙인이 시비가 됐던 남자 노숙인이 파출소로 가서 경찰관을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경찰관이 왔는데 한 명이 저한테 뭐 이제 뭐 강압적인 태도로 뭐 당신이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되느냐고. 정의의 사도라고. 예, 사도라도 되느냐고. 왜 남의 갈 길 가면 되지 왜 남의 일에 간섭을 하느냐고. 주제넘게. 예,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길래 좀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6년 전인데 6년 전이면 요즘 경찰도 그런 경찰이 있나요?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경찰관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황당했습니다. 황당했고 그 노숙인들은 내가 자신들을 무슨 괴롭힌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했고 나는 어려운 사람을 도와줬을 뿐인데 오히려 내가 그 약자들을 괴롭힌 사람으로 몰리니까 화가 나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실이 없고 CCTV를 보면은 사실관계가 다 확인될 테니까 CCTV 확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확인한 요청도 안 하고 저를 밀치고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손가락을 꺾어가지고 저는 4개월이 인대 손상 등으로 손가락 안에서 피가 터지고 인대 손상으로 인해서 4개월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까 그 영상 처음에 본 그 전에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경찰관한테 힘으로 대응하면은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것은 뻔한 일이니까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손가락 꺾이고 나서 이제 입고 있던 바람막이 점퍼를 벗어가지고 땅바닥에다 던지면서 제복 입은 경찰관이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죄 없는 시민을 이렇게 폭행해도 되는 것이냐라고 말로서 항의를 했습니다. 항의를 하니까 또 비웃으면서 이래도 된다 어쩔 건데 하면서 또 배로 밀고 팔로 이렇게 가슴을 밀고 또 밀고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 경찰관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실명을 말할 수는 그렇고 당시 이모 경사였습니다. 현재는 경위입니다. 지금 어디쯤 근무해요? 영등포 역전파출소. 아직도 거기 근무합니다. 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역전파출소 지나가시는 분들 그분하고 이 좀 마음이 맞는 사람 가서 술도 한잔 하시지만 아니면 피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밀지 마라 하면서 밀어냈는데 계속 폭행을 하고 밀치길래 밀지 말하면서 밀쳐냈는데 기다렸다는 듯이 팔을 양쪽으로 뒤로 꺾고. 아까 보니까 네. 경찰이 먼저 밀었죠. 네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유정환님이 이제 나중에 경찰한테 2번 밀리다가 왜 이래요?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예, 밀지 말하면서 밀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와서 그냥 꺾고. 예. 그렇게 파출소를 끄고 가서 저항도 없는 사람을 수갑에 채우고 날개 꺾기를 했습니다. 아까 봤어요. 네네. 영상에서 봤죠. 예, 날개 꺾기를 했고 순간 여기서 화가 났지만 여기서 막 감정대로 다 하면 안 된다. 또 내가 당하겠다 싶어서 이제 이성을 잃지 말자. 정신을 차리고 그 상관들한테 파출소 안에 있던 상관들한테 제가 말로서 자초지종을 또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계급이 경사라고 그랬죠. 네. 그럼 이제 파출소는 대부분 경감까지 있나요? 네. 지구대입니까? 예. 지구대면 경감까지 있겠네. 예. 그렇게 했는데 한 22여 분간을 이제 상관들한테 설명을 하니까 말로서 항의를 했습니다. 부당한 체포와 폭행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을 듣고서는 경찰 상관 한 분이 수갑을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옆에 와서 무릎을 다독거리면서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서로 화해하고 수습을 하려고 그냥 이렇게
없던 일로 하자면서 회유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회유가 파출소 밖으로 불러내가지고도 이후로 계속되었고 40분 동안 회유가 있었는데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사과가 우선이다. 그렇게 했는데 거절을 하니까 사과가 없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저를 밖에 있게 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파출소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서는 자기들끼리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회의한 끝에 저를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일에 밀쳐서 폭행하였다는 경찰관 폭행 공무 집행 방해죄로 저를 경찰서로 입건해서 넘겼습니다. 크게 걸리셨네. 네네. 예.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이제 본서로 갔다 온 거죠. 영등포 경찰서. 예,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거기서 조사를 받고 나오면서 이제 모든 진실은 CCTV만 확보하면은 모든 진실이 다 밝혀진다. CCTV를 꼭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저는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그 한 5일쯤 돼서 제가 CCTV 확보가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경찰서 담당 형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영등포 경찰서. 예. 예. CCTV가 확보되었느냐라고 물으니까 CCTV가 확보된 게 없다. 왜 확보를 못했느냐 하니까 주위에 CCTV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부랴부랴 올라와서 그 현장을 가보니까 제 손가락을 꺾고 하던 그 장면을 비추고 있던, 곳을 비추고 있던 백화점 CCTV가 있었습니다. 있겠죠. 영등포 그 역정 근처고 롯데 백화점 있는 그게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뭐 CCTV가 당연히 서울에 도처에 요즘 지방에서 다 있는데 거기 네. CCTV가 없겠습니까? 네. 그래서 CCTV를 백화점 보안팀에 가서 확인을 하니까 그 CCTV가 그곳을 비추던 CCTV가 있었고 CCTV를 좀 사본을 달라고 하니까 백화점 관계자분께서 개인한테는 줄 수 없다. 그렇지. 이걸 받고 싶으면은 수사기관을 통해서 공문을 통해 요청을 해라.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과 검찰에 CCTV, 그 백화점 CCTV를 확보해 줄 것을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영상이 예. 그 사라지기 전에 확보를 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경찰하고 검찰에서는 4개월 동안 아무것도 확보를 하지 않고 있다가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영상을 복원할 수가 없다는 다시 지워져 버렸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걸 사라지게 해버렸습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그 은폐하기 위한 예.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검찰에서 그때 당시 박모 검사가 전화가 와가지고 경찰관을 정당한 직무 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일에 밀쳐서 폭행한 이 사건 내용, 범죄 내용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 아주 엄하게 처벌될 그 사건이다.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면은 구속될 사안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CCTV를 경찰과 검찰에서 은폐한 상황에서 CCTV를 찾아내지 못하면은 제가 억울하게 또 범죄자가 돼서 교도소로 갈 수 있다는 옥살이도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저는 완전 멘붕이 온 상태였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고향도 내려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다 멈추고 CCTV 찾기에 그냥 서울 올라와서 네. 이제 거의 미쳐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있다가 CCTV 보존 기간이 한 달이었는데 한 달이 다 돼갈 점에 그 지역 시민의 도움으로 파출소 처마 밑에 숨어 있는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그것을 확보를 하게 됐고 검찰에 제출을 하게 됐고 CCTV 확인 결과 경찰의 말이, 경찰과 노숙인들의 말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저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됐습니다. 아까 그 영상, 네. 앞에 우리 처음에 본 영상, 예. 그걸 그렇군요. 그럼 뭐 그걸로 끝이잖아요.
아닙니다. 저는 혐의를 붙고 네. 거짓말로 자기는 저한테 어떠한 유행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던 경찰관을 일에 밀치해서 폭행했다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사건을 거짓말로 조작을 했는데 저는 그 혐의를 벗었고 너무 그 억울함에 저는 그 혐의를 벗자마자 국가인권위원회에 불법 체포감금, 독직폭행 등으로 해당 경찰관을 진정을 이모 경사. 예,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정을 했는데 인권위원회에서 객관적 증거인 CCTV 확인 결과 노숙인들 말이 다 거짓말이었고 그리고 신빙성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폭행 경찰관도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나가지고 먼저 나를 폭행한 사실이 인정이 돼가지고 이제 불법 체포 감금, 독직 폭행 가혹행위 그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는 예, 혐의를 인정을 해갖고 징계를 할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인권위원회에서 그 권고는 사실 받아들여도 되고 안 받아들여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때 뭐 아까 말씀하신 게 뭐 솜방망이 예. 그 조항이랄까? 뭐 무슨 경고? 불문경고. 불문경고. 아무런 법적 효력도 없는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그걸 그 서울경찰청에서 네네. 내렸다는 거죠. 네. 아까 그 가해한 이모 경사한테. 예.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그 인권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라고 발표를 하시면서 국가기관에다가 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말씀을 신뢰한 저는 당연히 엄중한 징계가 내려질 줄 알았는데 아무런 내용도 없는 불무경고 결정이 내려지니까 저로서는 참 황당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게 사실은 또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절차를 가졌어요? 그래서 그 인권위원회 결정이 내려지고 난 다음에 그 인권위원회 결정을 가지고서 근거로 해서 이제 서울 남부지검에 이 해당 경찰관을 독직 폭행 등 8개 혐의로 그 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했는데 해당 경찰관에 거짓말로 공문서를 작성한 거는 밝혀졌습니다. 밝혀졌는데도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등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제복을 입고 직무 중에 작성한 공문서를 두고서도 사문서라고 판단을 내리면서 불기소를 했습니다. 검찰에서는. 검찰에서? 예. 그런 어불성설 말도 안 되는 일을 내렸고 항고를 했음에도 항고도 결정도 똑같았고 그 이후에 불복 절차를 거쳤지만 결국은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참고인 중지로 이미 모든 사실이 다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참고인 중지로 해가지고 노숙자들을 참고인 중지로 해가지고 사건을 중단시켜버리고 3년 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제 수긍할 수가, 검찰 권력과 싸워서 이길 힘이 없더라고요. 개인은 그렇죠. 예, 그래서,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던 이후로는 혼자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민변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민주시민 변호사인가? 예. 그래서 민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민변에서 관련 자료 검토 후 전형적인 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하고 공익 소송으로 지정한 뒤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민사. 네. 그래도 민변이 그때는 열심히 해줬네요. 네. 민사로 이제 갔구나. 네네. 그러니까 형사는 고발이 일단 모든 게 중지돼 버리는 상황에서. 예. 그렇게 했는데 이후 이제 검토를 한 관련 자료 검토를 한 민사법원에서 이제 원로법관께서 재판을 맡으셨습니다. 원로법관이 맡으셨는데
관련 증거에 의해서 해당 경찰관에 대한 혐의가 다 인정됐고, 그리고 그 불법 체포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됐고, 심지어 고의로 이랬다 하고 고의까지 인정해가지고 중요한 인권 침해 사례로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와 경찰관이 저한테 300만 원을 배상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후 작년 12월 27일 날 대법원에서 그 판결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민사법원 확정 판결과 인권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남부지검에 다시 수사를 빨리 재개해 줄 것을 요청을 하자 이제 남부지검에서 멈추어져 있던 사건을 다시 제기를 했습니다. 형사 사건을 했는데 상해가 다 인정이 됐는데 인권위도 민사법원도 다 인정을 하고 확정이 되었는데 대법원 판례에서도 특별한 무슨 진단서가 허위로 작성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민사법원의 결정을 존중해라고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도 상해 진단서에 이렇게 증명력을 그것을 배척할 만한 이유가 없이 그것을 배척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무거운 상해는 빼고 독직폭행과 불법체포 강금으로만 기소를 해버렸습니다. 형사 기소를. 네네. 그 아까 그 이모 경사를. 근데 아까 우리 뭐 시청자들이나 저나 이 상해를 인정하는 거는 네. 특가법으로 네. 그 처벌이 되죠. 네, 징역 1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1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미리 판 예단을 해가지고 상해를 빼버리면은 특가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물우물해서 그냥 끝날 수도 있다는 그런 어떤 판단을 한 것 같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그 이유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이제 일개 검사가 헌법재판소법 75조 1항에서는 헌법소원 인용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최고의 법으로. 그런데도 헌재의 결정마저도 아무런 이유도 못 밝히면서 검찰에서는 무시를 해버렸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시민사회단체가 일개 검사가 헌법재판소의 결정마저도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아주 개탄스럽다면서 그 해당 검사를 시민사회단체에서 법무부에다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그 일개 검사가 누구예요? 제가 일개 검사 쓰는 이유는 요즘 뭐 검찰의 그 누구야 한무선 검사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일개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쓰니까 나 쓰는 겁니다. 그 일개 검사는 시민사회단체에서 고발당한 일개 검사는 그 조모 검사였는데요. 그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이후로 그 대전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검찰에서 뭐 그 저걸 안 했습니까? 판결 그 재판이 계속 안 됐습니까? 검찰에서 그렇게 제19 감사기식으로 상해는 뺀 채로 기소를 했고 이후에 이제 재판이 이루어졌는데 검찰의 뭐 간행은 그렇게 재판 진행은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6년 동안 이 경찰관이 혐의를 거짓말로 부인해 오다가 CCTV에서는 다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백을 믿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부인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을 해 오다가 7월 13일 날 이제 3차 공판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검찰에서 구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요. 형사 재판이 8월 10일 날 선고입니다. 그럼 검찰 구형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있었습니다. 아까 뭐 상해는 빼고 기소해가지고 검찰 구형은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 구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뭐 만만치 않은 저건데 하여튼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제 재판 그 형사 재판으로 이제 다시 본격으로 본심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계속 6년 동안 부인을 해오다가 이제 7월 13일 날 3차 공판에서 갑자기 태도를 바뀌어가지고 형사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이제 뭐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이제
태도를 바꿔가지고 혐의를 인정을 해버립니다. 아, 아까 이모 경찰관이. 예, 예. 인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좀 황당하니까 누가 봐도 네. 판사님께서 물었습니다. 변호인 측에 왜 이제 왔어야 혐의를 부인하다 이제 왔어야 인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고인 측은 뻔뻔하게도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라고 뻔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아, 선고유예. 선고유예, 그 뭐 제가 법상식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은 네. 자기 경찰관 생활을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 아닙니까? 아무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 한 6년을 끌다가 예. 계속 그 변호사 써서 그렇게 하다가 네. 지금 선고유예를 받겠다고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네네. 참. 야, 이거 뭐, 이러면은 이게 이 나라가 아까 인권 얘기하셨죠? 네네. 일반 우리 같은 민초들 어떻게 살겠습니까? 못 삽니다. 예, 길거리 지나가다 경찰관한테 참 요즘 그런 줄 몰랐는데 두드려 맞으면은 네. 맞고 나가지고 억울함 호소하는데 경찰관 안 했다 그러고 네. CCTV 다 나와도 안 했다 그러고 네. 또 같은 편인 검찰은 또 그걸 감싸고 네. 아까 지금 감쌌던 거 아닙니까? 네. 감싸가지고 시민단체, 아까 조모 그 검사는 시민단체한테 감쌌기 때문에 시민단체한테 그 공격을 받아가지고 결국 발령이 대전으로 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공권력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을 다잡기 위해서 네. 일반 국민들한테 군림하기 위해서 있는 공권력이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이게 지금 참.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유예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8월 10일 날 결정이 난다는 거죠. 네네. 8월 10일 날 결정이 나면은 우리 유종환님은 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다시 항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검찰에서는 네. 공판 검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네. 공판 검사가 말하기를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는데 구형한 것보다 조금이라도 낮게 형이 내려진다면은 항소를 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예. 그런데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6년 동안 그 일로 인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이 대학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손목을 이렇게 5번을 끊기도 했습니다. 잠깐만, 여기 박 PD님 여기 좀 진짜 자해를 했네. 자해를. 아유, 예, 얼마나 힘들었던지 이거 하나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예. 반성도 안 하고 그 경찰관은 저한테 아직까지 뭐 전화가 와가지고 미안하다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아유.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선고유예를 경찰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6년 동안 부인을 해오다가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혐의를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선고유예가 선고된다면은 이것은 재판이란 절차가 형사적 재판 절차가 자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선고유예 제도는 공무원 범죄 봐주기, 면책해주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밖에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자, 보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 번만.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아유, 이게 얼마나 처절한 6년의 인생을 보냈는지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6년 네. 쫓아다니면서 이걸 취재해오던 기자 한 분이 계세요. 네네. 이성욱 기자라고. 네네. 이분을 한번 연결해가지고 네네. 한번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 시간이 있으면 이 사람 저 사람 좀 연결해서 네네. 담당 경찰관도 좀 한번 뭐 통화될지 모르지만 한번 연결하고 싶은데 네네. 지금 시간이 없고 또 그 사람 통화를 안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이성욱 기자가 객관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성욱 기자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제가 이게 항상 이게 아이폰을 안 쓰기 때문에 저 아이폰을 쓰기 때문에 이 갤럭시가 이성욱 기자 저 끝에 있나요? 이성욱 기자 한번. 이성욱 기자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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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기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이 기자님. 여보세요? 야, 여보세요? 예, 들리세요? 예, 들립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그 홍영아TV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예, 유정화님의 그 억울한 사연을 지금 듣고 있는데, 민원으로 듣고 있는데, 이 기자님이 그 몇 년 동안 취재를 계속 하고 계셨다 그래가지고, 한번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 바쁘신데 이렇게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저도 뭐- TV 잘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감사하고요. 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뭐, 구구절절히 얘기를 하실 게 많겠지만, 우선 지켜보면서, 그, 유정화 님이 가장 억울한 점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 생각은, 앞서 그 피해자 유종화 씨가 뭐, 말씀을 많이 하셨죠. 예. 들으셨다시피 유종화 씨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여러 차례 사법기관으로부터 억울한 일을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도 이제 기자로서 이 점을 주목해서 왜 예. 이분에게 이런 불운이랄까요? 불행들이 왔을까에 대해서 예. 취재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네. 제가 지켜본 유종화 씨는 사법기관의 불투명하고 불법적인 법 집행을 겪고도 예. 겪은 거 그 자체가 1차적인 피해라면 그 예. 피해를 호소할 길을 찾지 못했고 그래서 또 2차, 3차의 피해를 입으신 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서 예. 뭐 들으셨다시피 지금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나 예. 신체적 그 장애 때문에 이제 예. 치료를 받고 계신 상황이기도 한데요. 예. 유종화 씨가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법정에 진술할 때 예. 그 억울한 것, 분함 같은 거를 제가 법정에서 많이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사건만 해도 벌써 6년이나 그 사법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제 유종화 씨한테 마지막 남은 어떤 최후의 보루는 법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법원의 판단을 기대해야 되는 절박한 상황인데요. 예. 사법기관으로부터 억울함을 겪었던 이 유종화 씨가 이번에는 좀 묵은 한을 풀고 예.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재판부가 예. 지금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관계나 증거,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예.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를 다 정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여튼 끝까지 좀 취재하셔가지고, 우리 이성욱 기자님께서, 나중에 이걸 좀, 대단원의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보도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특히 뭐 유종화 씨 같은 경우에는 공무집행 방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네. 사건들, 네. 이번 사건들이 특히 그게 좀 중심이었는데요. 네. 좀 그런 피해들이 또 있는지 제가 좀 추가 취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예.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연락을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저희 방송에 혹시 연락 오면 또 우리 이 기자님한테 연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이성욱 기자님 고맙습니다. 네. 자, 이 됐죠? 자, 우리 이 기자님 얘기를 들었는데, 이 공무집행방해로, 네. 근데 이걸 막 억울함을 호소해도, 네. 같은 편에 대해서 이게 들어주질 않는 거라.
네네. 지금 쉽게 얘기하면 나도 같이 이렇게 좀 이 기자님 얘기 들으면서 이성욱 기자 얘기 들으면서 그런 걸 느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런데 진실은 또 나타난 게 보니까 아까 얘기 중에 이 경찰관이 또 그 요번에 형사재판 때 네. 자기가 살라고 구명운동으로 그 노숙자들을 어디 가서 이렇게 알선을 해와가지고 그 당시에 네네. 뭐 정인으로 세웠다면서요. 네네.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노숙인들이 네. 이제 진술이 이제 처음에 노숙인들이 경찰관 말이 다 맞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 진술을 다 이 경찰이 받았습니다. 네. 경찰이 받았었고, 몇 년이 지나가지고 이제 이게 재판에 회부되고 난 이후에 그 해당 경찰관이 노숙인이 교도소를 갔다가 나왔는데 나와가지고 주민등록증상의 주소지도 아니고 확인을 해보니까 모텔로 나오던데 인천에 어떤 모텔에 있어 나옵니다. 그게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냈는지. 경찰 되는 거 쉽습니다. 예. 서울에 근무하던 경찰관이 피고인이 거기 인천까지 찾아가서 노숙인을 찾아가서 지금 어렵게 됐다 내 상황이 진술을 좀 해달라 해갖고 진술을 부탁한 사실까지 밝혀졌습니다. 아, 회유를 했구나. 네네. 누가 봐도 그 말을 맞췄다는 정황을 알 수가 있고 민사법원에서도 그런 정황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인권위원회와 민사법원에서는 노숙인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 해갖고 정부로 채택하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어쨌거나 여기 형사재판에서는 재판부에서 그 정인을 불러들였습니다. 불러들여가지고 정인을 증언을 했는데 법정에서 그 처음에 이 경찰관이 주장한 내용은 제가 노숙인들의 돈을 뺏으려고 하고 노숙인들을 폭행하려고 해서 이렇게 그 가정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일이다라고 체포를 하게 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체포 사유를. 그랬는데 CCTV 확인 결과 그건 사실과 다른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졌고 이 법정에 정인으로 나왔던 노숙인도 자기가 위증죄를 이제 받기 싫어서 그랬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가 돈을 빼앗아 달라고 한 게 아니고 이제 돌려달라고 하는 걸 봤다라고 이제 일단 그거 밝혔고요. 진술서를 통해서. 노숙인한테 돈을 돌려달라. 네. 이제 찜질방 안 갔으니까. 그렇게 했고 또 그러니까 바른 말을 했구나. 예. 체포할 당시에는 자신과 그 노숙인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주니까 그 사람을 회유해가지고 그 법정에 세웠는데 그 전에 경찰 진술에서는 다 거짓말을 썼다가 그 사람들 그래 회유해가지고 법정에 세웠는데 진실을 말해주니까 이게 혹대려다가 혹부침격이 되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선거 유예만 해주면 나 목숨만 살려주면은 경찰관 지금 그 경찰관이 우리 유종환님보다 연배가 어떻게 위에요 아래요? 아래입니다. 아래면은 앞으로 한 10년 이상 더 해야 될 친구인데 이 친구도 10년 이상 더 할지 안 하는데 아직 이번 재판에서 결론이 나겠네요. 자, 근데 아까 또 내가 하나 얘기 듣다 보니까 좀 화가 나는 게 이 유종환님이 이제 처음에 그 경찰관이 하도 그렇게 뻔뻔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남한테 공무집행을 뒤집어 씌우고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이종욱 기자님 얘기한 것처럼 참 공권력이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거기 일개 시민을 그렇게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선 서울지방경찰청에다가 이 사람 그 직위해지를 시켜주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니까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뭐 엉뚱한 대답이 왔다면서요? 그럼 무슨 대답이 왔습니까? 이 사람이 형사 기소되고 난 이후에 제가 국가공무원법 73조 3항에 1항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 그 경찰 공무원이 형사 기소되었을 때는 인민권자는 직위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관련법에 따라서 이 해당 경찰관이 그 형사 기소되고 난 이후에 직위 해제해 줄 것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이후에 이 자료가 있어요.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서울 2017년도 같은데 뭐 날짜는 아는데 이제 유종화 기아 이렇게 해서 이제 유종화님한테 이제 아까 우리가 거제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왔는데 인사교육과에서 왔습니다. 청장 이름 왔는데 자 뭐라고 왔냐면은 그 이름 경찰관이 2017년 이후에 여기 뭐 아까 있던데 17년 이후에 독직 폭행, 직권 남용 강금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존재하지 않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 한 소리가 뭐냐면 이 경찰관 직위해제를 하려면은 첫째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둘째 당사자가 계속 직무 수행한 것이 공무집행의 위험성을 초래한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런데 서울경찰청 청문감사실은 17년 이후에 독직 폭경 어쩌저쩌 하고 직권남용해서 경찰 실형에 선고된 경우는 하나도 없다. 요번에 자 이제 앞으로 8월 10일 날 선고를 앞두고 있지만 오죽 급했으면은 내가 죄를 다 인정하니까 공무집행방해 그 거짓말한 것도 인정하고 뒤집어 씌운 것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꺾고 상해 입힌 것도 다 인정하고 인정할 테니까 나 경찰관으로 계속 먹고 살 수 있게 그 선고유예만 해다오. 아니 재판에서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손가락 꺾은 것은 인정을 하지 않았고 상해 부분은 왜냐하면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 그래서 하지 않았고. 그건 기소가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독직 폭행하고 불법 체포 감금으로 그게 기소가 되었는데 혐의를 인정하면서 6년 만에 이제 인정을 하면서 왜 혐의를 이제 와서 인정하느냐고 판사님께서 물으시니까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라는 뻔뻔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까 뭐 상해 얘기는 어차피 검찰에서 그걸 빼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은 2017년도 이후에는 이 공권력 범죄로 이 독직 폭행 등 불법 체포 감금 등으로 기소된 그 공무원들 중에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한 건도 없기 때문에 이 직위 해제를 못 하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경찰청장이고 서울특별시 경찰청장이고 다 거짓말하는 것 같고 제가 좀 그냥 시민으로서 참 이런 경찰관들이 계속 있어야 돼. 자기네 식구 감싸는 것도 정도지. 아니 실형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실형 선고 가능성이 없다는데 실형 선고 가능성이 없으면 왜 선고유예 해달라고 그러겠어요? 실형할 것 같으니까 선고유예 해달라고 그러지. 그 실형 선고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쓰면 안 되지. 실형 선고 가능성이 있어야지 직위 해제한다고. 자기네도 상해죄를 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스스로 느끼는 건데 경찰에서 옆에서 본다고 자기 식구 감싼다고 가능성이 없다고 얘기를 할 수가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권력이 지들끼리 짜고 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뭐 그 부분은 일단 다 밝혀졌고 8월 10일 우리 그 이성욱 기자님도 여러 가지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저희도 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8월 10일 날 지금 선고가 뭐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그냥 목숨만 구속만 시키지 말아다오. 뭐 이렇게 선고유예해다오. 뭐 법원 어디 알아가지고 그렇게 한 경찰관이니까 어떤 판결을 일지 우리나라 또 판사까지 그렇게 공권력을 서로 짜고 치는데 같이 야합을 할 건지 그건 한번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시고 이 정도면은 우리 그 유종환님이 말씀하시고자 한 건 다 정리가 됐고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같이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나라 공권력이 너무 횡포가 심하다. 아직까지 이 정권 들어가지고 뭐 인권 운운하지만 밑에서는 우리 국민들은 그렇게 당하고 있는데 자기네 편한테는 인권을 유지하나 보죠. 뭐 이런 정치적인 얘기는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자 뭐 이거 다 얘기됐고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시간이 꽤 갔습니다. 있으면 좀 이 카메라를 보시고 좀. 저는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을 지지를 했고 그리고
인권 피해 국민으로서 인권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대통령 말씀을 믿고 저와 저희들은 총선 때도 민주당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2017년도 이후로 경찰 공무원 범죄 중에서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한 건도 없다는 이 경찰청에서 통보해온 결과를 볼 때 실질적으로 인권은 더 퇴보했다는 것을 알고는 참 자괴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인권 정치인 분들께서 국가기관 관계자분들께서 인권은 인권을 말로만 외치는 것은 국민들을 기망하고 속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실망이 큽니다. 부디 국가기관께서 이렇게 국가기관들이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사회 문화를 만들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지금 폭행경찰관은 이런 사건에 형사 기소가 되고 민사법원에서 제가 범죄가 인정이 되었는데도 승진할 거 다 하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인 저는 6년 동안 아직도 치료를 받아오면서 고통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러한 결과만 놓고 바라본다면은 분명히 이거는 앞뒤가 바뀐 것이고 상당히 사회가 지금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진짜 정의가 이렇게 적용되고 잘못을 범한 이런 공무원들한테는 거기에 합당한 이런 가중처벌이 이루어져 가지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국가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 유종환님이 8월 10일 날 정말 이 국민이 가는 국가가 살아있고 바른 길이 살아있는 그런 선고가 내려지기를 저희도 우리 같이 기원하겠습니다. 자, 홍영학TV 오늘은 국가기관으로부터 특히 공권력, 경찰 당사자 경찰로부터 또 같은 공권력 행사자인 검찰과 어떻게 그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해를 당하고 피해를 당한 그런 어떤 시민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이 홍영학TV는 수요 스페셜 시간에 이렇게 억울한 사연이 있는 민원이라든지 또 서로 그리운 사람끼리 만남이라든지 이런 우리가 이거저거를 떠나가지고 유튜브에서 서로 개인적인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을 저희들이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필요하신 분들은 010-3156-5485 010-3156-5485나 또 홍영학TV 들어오셔가지고 거기 댓글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금방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감사합니다. 유정환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